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어떤 책을 읽을지, 그리고 2023년에 대비해서 제가 산 특별 아이템이 있어요. 그거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이제 연말에 읽는 책을 선정할 때 기준이 좀 다정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거? 저는 그런 책들을 좀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기 좋은 그런 동화 같은 책?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주간에 읽을 책은 마리 루티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서점에서 예전에 처음 발견을 했는데 사실 제목 보고 조금 단골 기질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치 있는 삶? 그런 것 따위 없지. 이러면서 어디 가치 있는 삶이 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펼쳤다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때 좀 호기심을 가졌다가 이제 최근에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이 신작 코너에 있길래 제가 좀 빌려서 가져왔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계발 서적이나 마인드풀니스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은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을 살아라,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은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책의 저자분이 사회학이랑 심리학, 젠더학,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좀 섭렵하신 지식인, 교수 이런 분이다 보니까 자기계발에 좀 치중되어 있는 서적들을 조금 비판을 하고 지금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 대신 라칸 같은 철학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정신분석학을 연구한 사람답게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차가 되게 흥미로워요. 1부가 진정한 나로 사는 삶, 그리고 2부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3부는 나를 잃어버릴 용기, 이렇게 나뉘어서 기질, 변화, 욕망, 행동, 관계, 그리고 불안, 열정, 에로스적 삶, 이런 다양한 좀 실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한 80쪽 정도 읽었는데 뒤에도 적혀 있지만 절망, 고통 이런 개념들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저자는 이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통스럽다? 그러면 지금에 충실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책이 너의 그 고통 잘 한번 분석해봐 약간 이런 말을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책인가 탐색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유와 통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연말에 읽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게일 허니먼의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딱 중간까지 읽었고 이제 남은 연말 동안 나머지를 몰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추천사가 정말 정확히 뭔가 제 마음을 설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추천사가 제 마음에 특히 와닿았는데 이 주인공이 어딜 가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나 있을 법한 모습을 담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린 올리펀트라는 사람은 이제 되게 저와는 반대되는 일상을 좀 사는 편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뭐 했다가 회사 갔다가 끝나면 술을 사와서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들고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살고 어찌 보면 되게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을 사는데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괜찮다, 이 삶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유대를 쌓게 되면서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변화를 좀 맞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엘리너 올리펀트가 입체적인 인물인 거죠. 처음에는 되게 정적이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자신은 그 일상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불청객이 나타나서 내 삶을 막 뒤흔들어 놔. 처음에 되게 불쾌하고 짜증났는데 나는 사실 그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혼란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나는 또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엘리너 올리펀트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나타나는 어떤 관계와 성장 그리고 돌봄을 그린 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너무 좋다. 뭔가 결말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근데 그 결말을 알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상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책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음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기를 중단했다가 이제 연말에 몰아서 나머지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박지현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최근에 제가 사게 됐고 보자마자 어머 이거 확신해 내 취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께서 다큐멘터리 디렉터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쏙 들어왔고 제가 다큐멘터리도 좋아하고 인터뷰도 좋아요. 동네 한 바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시장 사람들 막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이 보실 때 좀 같이 보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거쳐온 사람들의 단단한 다정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랑 인터뷰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자분께서 마침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시는 다큐멘터리 디렉터 분이시고 또 전에는 다큐멘터리 3일에서 BJ로 활동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이제 딱 아무따 샀습니다. 평생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도 있고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되게 진짜 지금 딱 읽으면 좋지 않을까? 정말 확신의 취향을 담은 책이어가지고 이번 연말에도 이 책으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마지막 책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입니다. 두께가 제 팔이랑 좀 아닌가? 아무튼 굉장히 두께가 있는 책이고 오히려 좋아. 약간 시간 때우기 정말 좋은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하면 떠올리는 작품들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유니에게라든지 되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저한테 겨울의 원픽 작품은 작은 아씨들이거든요. 겨울하면 꼭 생각나는 그런 책이고 자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리고 조와 매그, 베스, 에이미의 성장 그리고 또 연애, 사랑 이런 얘기 그리고 역사적 배경, 전쟁을 치렀던 그 역사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봤을 때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는 소설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작은 아씨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이었나? 일북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겨울에도 어김없이 작은 아씨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짠! 2023년 달력 포스터입니다. 텀블벅에서 펀딩을 한 거를 샀는데 오브젝트라는 편집숍에서도 이런 걸 파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달력 포스터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벽에 붙여놓고 제가 책 읽은 날에 책 제목이랑 이제 날짜 표시 체크해가지고 이걸로 책 루틴을 좀 기록할까 봐요.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다 있는 달력이기 때문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제가 또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기록하는 건 아직 좀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션으로도 독서 노트를 써보고 수기 다이어리로도 독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비정기적으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록에 꾸준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읽었는지 남기고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남기자니 노트를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노트를 쓰자니 또 자꾸만 안 쓰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달력 포스터를 좀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이 달력을 책 기록하는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게 4권의 책이랑 2023년 포스터 달력으로 저의 어떤 새해 다짐과 연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고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